자, 안녕하십니까. 시아학당 수인쌤입니다. 이번에 해볼 문제는요 1-16번입니다. 넓이가 2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이랑 내접원이 나와요. 그래놓고 넓이 두 개를 S1, S2라고 해놓고 S1에서 S2를 뺀 게 최소가 언제 나오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넓이가 2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지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넓이가 2인 직각삼각형, 일단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얘네 둘로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한 게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네 둘은 곱하면 4가 되겠죠. 곱하면 4가 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라고 잡고 B라고 잡은 다음에 A, B를 4라 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진행한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4라는 조건을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A라고 두고 하나를 A분의 4라고 좀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뭐 둘 다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A분의 4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 이따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값도 구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 최소 구하라고 하고 넓이 관련된 게 산술기하랑 엮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따 바꿔볼게요. 이렇게 했고 뭐 빗변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봅시다. 필요한가?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외접원이랑 내접원을 C1, C2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외접원은 이렇게 바깥쪽이 그려질 텐데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여기를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되죠. 이게 겹치면 묻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중심은 어디 있냐면 얘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빗변의 가운데가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 되죠. 그러면은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저것 제곱한 다음에 파이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R1이라고 합시다. 이따가 계산을 하려고. 그 다음 이제 내접원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내접원에 관한 얘기. 내접원은 여기 안쪽에 그려지는 원이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원래 닿아야 되는데 닿으면 이게 자꾸 묻어가지고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접하고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을 그리면 여기에 정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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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인데 둘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서 R 정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것도 위에서 R1이라고 잡았으니까 얘도 R2라고 잡죠. 네, R2라고 잡읍시다. 얘네들을 이제 구해서 넓이들을 구해야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접원의 반지름을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서 이거는 꼭 하나 알아둡시다.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 그럼 이걸 꼭 한번 씁니다. 내접원이라는 건 결국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각 변에 스치는 그런 원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서 이 변에 내리면 수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다 똑같죠. 여기 R. 그래서 이 내접원이 등장하면 자주 쓰는 공식이 뭐냐면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C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있게 되면 요 삼각형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왜? 수직이기 때문에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2분의 1 R로 묶을 수 있겠죠?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줘요. 문제에서 보통.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줘서 그게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둘레도 내가 아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럼 얘네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알아주세요. 내저번에 반지름이 나온다? 그럼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혹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넓이를 구해놓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놔요.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얘네들 값을 다 알면 얘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기 내용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이 문제라서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가 아니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특히 수험 가면 또 많이 써먹습니다. 그럼 R1부터 한번 일단 구해봅시다. R1. R1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빗변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R1은 R1 말고 S1을 먼저 R1에 대해 표현해 볼게요. S1이라는 건 파이 곱하기 R1 제곱이고 S2라는 거는 파이 곱하기 R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쪽에 R1을 한번 구해봅시다. R1이라는 건 빗변의 반이죠. 그러니까 얘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2분의 1 달아주면 되겠네요. 2분의 1에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R2를 구할 건데 R2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해볼게요.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넓이가 2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제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 2를 먼저 써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둘레를 일단 A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반지름도 아마 A로 표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아까 R로 묶인다 했었어요. 2분의 1 R로 묶이고 여기에 둘레를 곱합니다. 둘레가 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하고 빗변의 길이니까 A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까지 요렇게 여기도 스몰 R이 아니라 아직 R2죠 지금은. 그럼 이제 여기서 R2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R2 한번 계산해보면 넘기고 R2라는 건 이게 분모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4가 올라오게 되겠네요. 예, 내려가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R1 제곱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을 씁시다. 그러면 얘를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에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루트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에 4분의 파이 올 거고 여기에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이 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S2는 보면 얘를 제곱해야 되잖아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이거를 제곱하면 위에 16이 올라가서 16파이가 먼저 올 거고 16파이에 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분의 1 얘의 제곱이 되게 되겠죠. 네.
일단은 S1이랑 S2까지 구했습니다. S1이랑 S2까지 구했는데 물어본 게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얘의 최소값이 얼마예요를 물어봤어요. S1에서 S2 얘에서 얘를 뺀 거에 최소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죠 지금. 그래서 보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등장해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이랑 a 더하기 a분의 4,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이거 약간 산술기하를 한번 생각해 볼 만 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a 더하기 a분의 4라는 게 지금 a라는 게 둘 다 길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루트 둘이 곱한 거 그러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언제 둘이 딱 4가 되냐면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는 넘겨보면 a가 2일 때 그러니까 a는 2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a제곱이랑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도 2루트 둘이 곱하면 16 이죠? 8 그러니까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언제 딱 8이 됩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넘겨보면 a 4제곱이 16이 될 때니까 a는 2일 때 이렇게 돼요.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랑 얘가 최소가 되는 a의 상황이 똑같은 거죠. a가 2일 때 얘도 최소, 얘도 최소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얘에서 현실계화 같은 걸 쓸 상황이 딱 나오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얘에서 얘를 뺀 거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혹시 최대가 되는 상황이랑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랑 혹시 일치할까? 얘가 제일 클 때, 그리고 얘가 제일 작을 때 아니 반대로 얘가 제일 작을 때, 얘가 제일 클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면 이 전체 값은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놈은 얘는 최소가 나오죠. 여기서 봤다시피 이게 최소가 8이니까 얘는 최소가 2파이가 돼요. 아래 거는 혹시 최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최대 나오나? 를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아래에 있는 지금 5분의 1인데 분모가 그러면은 제일 작은 상황이 전체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양수니까. 그럼 아래가 제일 작은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얘가 제일 작으면 4죠. 요 놈은 최소 4. 그리고 얘 안에 들어있는 애는 최소가 8이에요. 루트까지 치우면 얘는 최소가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될 때가 전체가 최대가 될 때잖아요. 전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얘가 4, 얘가 2루트 2일 때겠네요. 그러면서 A가 2일 때 동시에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제일 작은 상황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면 4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4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그러니까 16파이 분의 4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인데 이거 미리 2를 바깥으로 빼면 4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2를 바깥으로 빼면 2의 제곱에 그러니까 4에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일단은 약분을 해놓고 이렇게 얘를 제곱하면 아래 거는 둘이서 하면 6 더하기 얼마죠? 4루트인가요? 4루트 2분의 4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유리화를 시켜보기 전에 약분을 먼저 하면 3 더하기 2루트 2 그리고 얘는 2파이가 되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계산해보면 이거 위아래 유리화를 하겠죠. 그러면 3 빼기 2루트 2 곱하면 아래는 1 되고 위에는 2파이에 3 빼기 2루트 2가 될 겁니다. 계산하면 6파이 빼기 4 루트 2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S1 빼기 S2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2파이에서 얘를 빼면 4루트 2파이 빼기 4파이가 나오겠죠. 얘에서 얘를 빼니까 6파이 마이너스 9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4파이로 묶어서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일단 구하는 방법을 알았냐? 가 이번 시험 범위에 막 엄청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헤맸을 것 같고요. 다 구했다고 쳐도 R1 제곱, R2 제곱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놨다고 쳐도 얘에서 얘의 최소, 얘에서 얘 뺀 거의 최소를 생각할 때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랑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랑 달라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A가 예를 들면 1일 때 최소가 되고 얘가 A가 3일 때 최대가 돼버리면 언제 또 이게 최소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등장하고 이거의 최소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A가 2일 때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최소가 될 때 이놈이 최대가 될 때가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거의 최소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시험 전에 본 적이 없고 처음 봤다. 시험 때 처음 봤다. 그럼 그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공부해서 시험 때 웬만하면 익숙한 문제들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놔서 그러니까 복습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스스로 한번 몇 번 다시 풀어보세요. 2번, 3번 정도. 조금 보지 못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